안녕하세요. 네, 수요쌤이나 실전 외과치료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를 맡게 된 해운치과 원장 김두용입니다. 이제 첫째 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치조골 성형술, 골융기 절제술, 구강내 소염술, 치근단 절제술, 치근단 적출술, 치근판 절제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치료들은 우리가 자주 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또 자주 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자주 하는 치료들이 몇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오늘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조골 성형술입니다. 치조골 성형술은 우리가 이제 치주 치료를 옛날에 치주학을 공부할 때 이제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어느 치아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 개 치아들을 이제 발치를 해야 되겠잖아요.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RPD를 넣으려고 한다면 이제 뼈들이 되게 울퉁불퉁하겠죠. 그런 울퉁불퉁한 뼈들을 약간 부드럽게 갈아주는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치조골 성형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더라도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뾰족하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입안을 보면 잇몸을 뼈가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잇몸 치료와 관계없이도 치조골 성형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치조골 성형술은 전치, 구치 관계없이 치아당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당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치조골 성형술은 이제 드물게도 버와 실크 모두 청구가 가능한 술식입니다. 만약에 발치와 동시에 했다면 버, 실크 모두 한 번씩만 청구가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발치와 동시 시행하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1차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입니다. 그래서 단순 발치의 경우에는 치조골 성형술이 100, 그 다음에 난발치로 와 동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치조골 성형술이 50이 되겠죠. 치조골 성형술은 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복지 발치를 한다거나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임플란트 제거술 간단은 흔들리는 걸 뽑는 것이고 복잡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아주 어렵게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뼈를 이제 보시면서 뽑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치은 박리 소파술 복잡 이런 것들은 이제 성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시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뼈를 이미 다듬는다고 생각하는 수가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녹아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청구가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발치를 했고 다른 날 또 시행을 한다면 아까 100대 50, 50대 100과 관계없이 100대 100으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무치아기 시행 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뾰족한 경우 말고 이렇게 치아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그냥 비슷한 부분에 그 치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치식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에 있는 치아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고 상병명은 상세불명 무치성 치조융기의 장애라고 넣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조골 성형술 단독 시행 시에는 상병명은 불규칙한 치조 돌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발치와 관계없이 뾰족하게 한 군데가 튀어나왔거나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발치와 동시 시행 시 상병명은 발치 상병명을 놓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치료도기를 따로 넣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치 버튼을 달리해서 하나는 발치만 넣고 하나는 치조골 성형술을 넣어주고 상병명은 따로따로 해주시는 것을 좀 더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을 동시에 했을 때 수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그리고 매복치와 치조골 성형술을 같이 했다면 매복치만 100으로 인정되고 치조골 성형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제거 복잡은 100, 치조골 성형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골융기 절제술입니다. 골융기 절제술은 가, 나로 나뉘는데요. 가는 하악 설측, 상악 협측을 이제 골융기 절제를 했을 때 청구하게 되시고 나는 상악 구개부를 골융기 절제할 때 청구하시게 됩니다. 상병명은 모두 턱의 발육성 장애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골융기 절제술은 구강당 산정이므로 양쪽을 하건 좌우를 하건 위아래를 하더라도 전부 다 1회만 산정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제인데요. 제가 이제 4군데를 전부 다 모두 골융기 절제술을 했다고 하고 청구를 했을 때 화면에 어떻게 보이나를 보시면 이렇게 골융기 절제술은 한 번만 인정이 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취는 4군데가 모두 따로따로 인정이 되겠고요. 의약품 관리로는 한 번만, 그리고 버는 나로 한 번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골 융기 절제술과 다른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 골 융기 절제술과 상고정 장치술, 상고정 장치술은 뭐 부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모두 100대 100으로 청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골 융기 절제술과 발치를 하더라도 이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대 100으로 청구가 되시고, 골 융기 절제술을 하면서 치조골 성형술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치조골 성형술은 50으로 낮춰서 청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골 융기 절제술 가와 치은방위 소파술을 했다면 이거는 비슷한 위치에 동일 절개 손상이 있다고 보아서 치은방위 소파술은 50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시지만, 골 융기 절제술 이건 구개측이라고 그랬죠. 삼각 구개측. 이런 경우에 치은방위 소파술을 동시에 한다면 이건 이제 동일 절개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100대 100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강내 소염술입니다. 네, 구강내 소염술은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진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소염술은 IND를 말하는 건데요. 인시전하고 이제 드레인을 하는 거죠. 이것도 총 4개로 나눠지는데요. 가는 치은 농양, 치관 주위 농양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치조 농양 또는 구개 농양, 서로 위치가 다르죠. 다는 설 또는 구강저 농양으로, 라는 악골 골염, 악골 골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개원이들은 가, 나 정도를 많이 청구하시게 되시고, 다라는 청구했을 때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강내 농양이나 고름 제거 위에 절개 및 배농을 실시하는 경우를 구강내 소염술이라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상병명이 매우 중요한데, 적응 상병은 급성 치주염, 동의 없는 근단 농양, 봉화직염 및 농양, 이런 상병명을 적용하셔야 되시고, 불가능한 것은 만성 상병이라든지 동이 있는 근단 농양, 동이 있으면 이미 입안으로 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염술을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불가한 상병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ND를 했는데 다음날 다쳐온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쳐있는데 또 많이 부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IND를 해주게 되는데, 뭐 다음 날부터 날짜만 다르다면, 같은 날만 아니라면 다시 또 전부 다 100%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발성으로 만약에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 부위 시행 시에는 한 부위는 100, 나머지 부위는 50, 50인데 뭐 50, 50 계속 붙는 게 아니라 200%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총 3군데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은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구강내 소염술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마취도 안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수술 후 처치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취와 수술 후 처치를 동반하셔야 되시고, 만약에 마취와 수술 후 처치가 없다면 기본 진료로 이제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환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수술 후 처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내 소염술과 이제 다른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구강내 소염술과 근간 치료를 동반한다면 이건 모두 100대 100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100대 100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됐죠. 그리고 응급근간 처치도 마찬가지로 100대 100으로 인정하시면 되시고, 청구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구강내 소염술과 치유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모두 이것도 100대 100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처치 버튼을 좀 따로 해서 상병명을 분리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강내 소염술과 발치를 동시에 한다면 이거는 구강내 소염술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강내 소염술은 농을 빼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발치를 하면 발치와를 통한 배농이 되잖아요. 이렇게 발치하면 쭉 농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우리가 기분도 참 좋아지는데, 어쨌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치와 구강내 소염술은 동시 시행은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치근단 절제술입니다. 치근단 절제술은 치아 뿌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뭐 우리가 근간 치료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치근의 근점을 제거하고 인접한 치근단 조직을 소파하는 것을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 나로 나뉩니다. 가는 전치부, 나는 구치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치아 뿌리라는 게 치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관계없이 일치단 산정이므로 뭐 이렇게 구치부를 했다고 해서 뭐 2개로 이제 입력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제 삭감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간수 관계없이 일치당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꼭 있어야 되겠죠. 뭐 엑스레이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안 보고 치근단 절제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이것도 이제 번은 인정이 되니까 번은 꼭 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치근단 절제술을 하면 당연히 실크도 쓰는데 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런 것들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이건데, 역근충, 그다음에 치근단 폐쇄 비용이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한 것이 그 커다란 의견입니다. 여기 이제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역근충 비용 중에 MTA를 이용했을 경우에 따로 비보험으로 청구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의사항을 보면 정의사항에는 역근충, 치근단 폐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MTA를 따로 역근충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급여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TA를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그 근거는, 이 비급여로 해도 된다는 근거는 우리가 근건 충전 재료에서 MTA를 이용했을 경우에 뭐 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구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건데, 역근층은 조금 더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 동시 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근단 절제술과 근간 치료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다 100대 100으로 인정이 되고요. 치근단 절제를 하면서 치근낭이 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근낭 적출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치근낭 적출술은 50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치근낭이 붙어 있다고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근낭 적출술을 50으로 청구를 할 수 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치근낭 적출술은 치관의 2분의 1 크기 이상일 경우에 청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치근낭 적출술까지 청구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근낭 적출술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치근단 절제술과 자가골 이식 전부 다 했다 그러면 치근단 절제술은 100, 나머지는 50, 50 이렇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과 치아 제식술, 뭐 이것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술은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치아 제식술 자체가 이미 치근단 절제술을 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와 치아 제식술은 청구가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치아 제식술만 청구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치근단 적출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염증성 후유증으로 발생한 치근의 시스트를 제거하는 건데, 이거는 치관 크기에 따라 소정 금액을 산정하는데 가나 다라가 있죠. 네, 그런데 가는 치관 2분의 1 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치근낭을 적출했다고 해서 치근낭 적출술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원칙은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1치관 크기 이상, 다는 2치관 크기 이상, 라는 3치관 크기 이상인데요. 다라는 이제 그 수술 처치 중에서 대수술 처치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골 이식술은 상안구멍 내에서 실구입가로 신고 및 청구하면 됩니다. 치근낭 적출술과 동시 치료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근낭 적출술과 발치를 동시에 했다면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입니다. 그리고 치근낭 적출술과 치근단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낮은 수가 50, 높은 수가 100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 제식술에는 치근단 적출술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치아 제식술에는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단 적출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치아가 아니라 여러 치아의 경우에 치근단을 적출했을 경우에는 동일 절개선이라면 이제 100대 50으로 청구하시면 되시겠고, 상하 좌우 다른 경우라면 다른 곳에 있는 치근낭을 하루에 동시에 적출했다면 전부 다 100대 100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농양이나 유가 조직 제거는 치근낭 적출술로 청구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치근낭의 크기가 반드시 치관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혹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흔히 하는 진료죠. 이건 치음판 절제술은. 그리고 흔히 하는 진료인데 또 잘 이렇게 버튼에 손이 안 가는 진료기도 하고, 또 치음판 절제술 자주 하지만 그걸 청구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이제 치음판 절제술은 이제 정의를 보자면 맹출 장애 시 맹출을 돕기 위해 상방의 치음판을 제거하는 경우에 이제 청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니 주변에 지치 주위염으로 인한 비대한 치은을 절제할 때도 치음판 절제술을 이제 청구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발치를 했다면 이제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뺐다 그러면 그건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치아 우식 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연 육식 제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껴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치은 절제술 3분의 1 학당 치주에서 있었던 거 있는데, 우리가 우식 치족을 여나 치아 우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은 절제를 하였다면, 예전에는 치주 파트에 있는 치은 절제술을 3분의 1 학당으로 청구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청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과 파트에 있는 치관 확장술 내지는 치은판 절제술 둘 중 하나를 청구하셔야 되는데, 이 수가가 거의 뭐 치은판 절제술이 3천 얼마, 그 다음에 치관 확장술이 7천 얼마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우리가 어떤 거를 청구해야 될지 뭐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청구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 두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가 치은판 절제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육식 제거 내지는 뭐 우식 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육식 제거,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분 맹출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 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도 치은판 절제술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은판 절제술은 여러 부위를 했다고 해서 여러 개 청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강당으로 청구하시기 때문에 여러 부위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1회만 청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치했을 경우에는 발치에 또 치은판 절제술, 뭐 주변에 그 치은을 잘라내는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발치와 동시 시행 시에는 치은판 절제술은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은판 절제술이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맹출 장애 시 맹출을 돕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보통 사용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번 이제 바뀌었지만 이 치은판 절제술은 이제 성인도 모두 다 이렇게 청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술했다면 까먹지 마시고 청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엔 물론 마취도 다 엑스레이도 다 청구가 따로 되십니다. 이렇게 외과 치료의 보험 청구 첫째 날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외과 치료 보험 청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